1년 전 2,500이었던 코스피가 지금은 5,300이 넘었습니다. 2배 이상 상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어떠신가요? 나만 주식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요즘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까지 들리면 마음이 정말 급해지죠. 하지만 주식시장 역사상 조급해서 돈을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고점 매수라는 최악의 실수를 만들죠. 주식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기초 없이 실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까지. 지수가 5천을 가든 1만을 가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식시장은 그저 돈 삭제 버튼일 뿐입니다. 화려한 숫자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홀짝 게임에 걸지 마세요. 복잡한 용어 없이 가장 현실적인 주식 입문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숫자? 도박?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가 춤추는 그래프? 주식이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드릴게요. 주식은 돈 버는 기계의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돈 버는 로봇 상상해 보세요. 여기 1초마다 5만원짜리 지폐를 뱉어내는 엄청난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그릴 수도 있고, 맛있는 코카콜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주인이 자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돈을 벌어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이 로봇을 갖고 싶겠죠? 이걸 가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이 너무 비싸요. 한 대에 500조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로봇의 주인이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 로봇의 소유권을 1억 개의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팔게. 이 조각 하나만 있어도 너는 이 로봇의 주인이야. 이 작은 조각 하나,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는 건 핸드폰 화면 속 숫자를 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그 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을 살 때마다 애플은 돈을 벌고, 유튜브를 볼 때마다 구글은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 기업들을 살찌워주는 소비자로 남지만, 주식을 가진 사람은 이 기업들이 돈을 벌 때마다 함께 부자가 되는 자본가가 됩니다. 같은 소비를 하면서도 누구는 돈을 쓰기만 하고 누구는 돈이 돌아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작은 조각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시작하려고 뉴스를 딱 켰는데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코스피가 어쩌고,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PER이 고평가되었고. 도대체 한국말인지 외계어인지 모르시겠죠? 오늘 딱 4개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4개만 알아도 경제 뉴스의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식을 쇼핑하러 가는 시장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쉽게 말해 명품 백화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아는 국가대표급 대기업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죠. 대신 덩치가 큰 만큼 주가가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뛰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조금 무거운 시장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성수동의 힙한 편집숍 혹은 벤처타운입니다. IT,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같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모여있죠. 백화점에 비하면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만큼은 성장 속도도 빨라서 잘 고르면 순식간에 대박이 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입니다. 초보자라면 일단 백화점, 코스피 구경부터 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시가총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A 주식은 한 주에 1,000원이고 B 주식은 한 주에 10만 원이네. A가 훨씬 싸잖아. 이거 사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트에 가서 사과 한 개보다 포도 한 알이 싸니까 포도가 더 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는 그냥 피자 한 조각의 가격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피자 한 판 전체의 가격,
즉,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식 한 주 가격 곱하기 발행된 총 주식수가 시가총액입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 시총은 1,000억 원이고 10만원짜리 주식이 10개밖에 없으면 시총은 겨우 100만 원입니다. 누가 더 큰 회사인가요? 당연히 1,000원짜리 주식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주식 얼마야가 아니라 이 회사 시총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급인지 동네 구멍가게급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이름부터 어렵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1억 원에 인수한다고 해봅시다. 이 치킨집은 이것저것 다 떼고 1년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법니다.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억 나누기 1,000만 원, 10년. 이 치킨집의 PER은 10입니다. 만약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대박집이라면 2년이면 본전이니까 PER은 2입니다. PER이 10이면 지금 가격으로 이 회사를 사면 본전 뽑는데 10년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숫자가 낮을수록 돈을 잘 버는 저평가된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테슬라나 AI 기업처럼 미래에 돈을 엄청나게 벌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는 지금 당장 수익이 적어도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PER이 100을 넘기기도 합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감안했을 때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보는 출발점이 바로 PER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초심자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ETF입니다. 어떤 회사를 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삼성전자를 사자니 하이닉스가 더 오를 것 같고, 하이닉스를 사자니 삼성전자가 뛸 것 같고, 이런 고민 해보셨죠? 그렇다면 종합 선물 세트를 사세요. ETF는 사과, 배, 포도를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좋은 과일만 골라서 예쁘게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 한 주만 사도 대한민국 주요 반도체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한 회사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바구니 안에 나머지 과일들이 싱싱하니까요. 개별 종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ETF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자, 이제 개념도 알았고 용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초보자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김대리 요즘 뭐가 좋아? 어디 리딩방에서 A 종목이 대박이라던데? 남의 말만 듣고 소중한 돈을 넣는 거죠. 이건 시험 칠 때 옆 사람 답안지를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옆 사람도 틀리면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하나 하루 10분 연결고리 찾기 루틴을 제안합니다. 매일 시장이 알려주는 정답지를 메모에 한 줄씩 적는 겁니다. 오늘 가장 시끄러웠던 뉴스는 뭐고 그 때문에 뭐가 올랐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미국 마트에서 한국 냉동김밥 품절 대란 없어서 못 판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김밥이 잘 팔린다고? 그럼 김밥 관련 회사가 돈을 벌겠네? 그리고 검색해 봅니다. 오늘 식품주 주가가 어땠는지. 아니나 다를까 식품 관련 특정 회사의 주가가 빨갛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트에 딱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이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HBM, 비만 치료제, 전력 설비 같은 특정 키워드들이 며칠 동안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기록하면 뉴스를 보자마자 이 뉴스면 지난번에 올랐던 그 종목이 움직이겠네? 라고 시장의 연결고리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천재만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매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본 사람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려운 차트 분석, 재무제표 읽기,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연결고리 습관 하나만 확실히 잡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남의 말에 휘둘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투자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딱 10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주식 공부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앱을 켜고 매수 버튼에 손이 갈 때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딱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둘째, 이 회사의 체급은 튼튼하고 유망한 업종에 속해 있는가? 셋째, 지금 시장의 뉴스는 이 회사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빠르게 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조급함은 버리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